매주 금요일 만나던 쇼미더 민심 코너를요,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에 만납니다. 저희가 왜 바꿨는지 아시죠? 사실 금요일에 하고 싶었는데 주말 동안에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화요일에 해야지 주말 응답자들이 많아요. 평일에는 바빠가지고 전화 연락이 잘 안 돼서 응답률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정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바꿔봤는데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지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뉴스마트의 자랑이죠. 이승영 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쑥스러우실까요? 네, 갑자기 그런 멘트. 자랑이셨군요. 네. 실세십니다. 네, 자랑이자 본보기에다가 예. 뭐 여러 가지 이게 직함이 있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한번 합을 잘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배종찬 소장님은 요일이 안 맞아가지고 안타깝게도 제가 다음에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자, 쇼미더 민심 뉴스마트 의뢰를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을 해볼 건데요. 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저 눈이 띵띵띵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구누구. 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긍정이 28.5%, 부정이 67.3%.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내려갔군요. 내려갔고, 20%대군요. 부정은 70% 육박하고 와,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바로 뉴스마트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우리가 돈 썼어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11명이고요. 응답률은 무려 6%입니다. 우리 그동안의 응답률은 평일 했더니 3%를 안 넘겼어요. 2.9%. 3% 안팎이었죠.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2배가 됐습니다. 주말에 하기를 잘했네요. 이게 안심번호로 또 바꿔가지고 훨씬 훨씬 좀 신뢰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네. 조금 해주실까요? 어느 분이? 네. 예, 그러니까 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지금 4주 만에 20%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네. 이제 지난번까지 여러분들 이게 30%, 33.3% 웬 말이냐, 이게 왜 이렇게 30%가 설렁성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사실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20%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7월 달에 20%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이 9월 달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9월 달에 있었던 이슈 때문이다. 이번에 이걸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면 4주 만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게 이제 4주 만에 그동안 이제 긴급 여론조사가 있었고 또 주말로 옮기면서 조금 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한 4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조사한 건데 네. 지난해 11월 이후 첫 20%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11월 11월 넷째 주에 29.9%였거든요. 예. 그 뒤로는 줄고 30% 중반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조사로도 최저치입니다. 미디어 그러네요. 토마토 조사로도 최저치고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의 결정적인 기여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대가 바로 20대하고 30대입니다. 그렇군요. 20대의 경우에 직전 조사, 그러니까 8월 다섯 번째 주 조사에서는 네. 긍정이 30.3%였는데 이번에 18.1%예요. 와. 10%대로 떨어졌어요. 예. 무려 12.2%가 떨어진 겁니다. 30대도 29.8%였는데 네. 지금 17.4%로 12.4%나 떨어졌어요. 네. 예.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 예를 들면 지난 8월 달에 긍정평가가 33% 정도 됩니다. 뭐 한 35% 됩니다. 그러면요. 뭘 잘했다고 35%나 돼? 뭘 잘했다고 33%를 아직도 높아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긍정이 28.5%나 그렇게 말했더니 뭘 잘했다고 아직도 28이냐?
여전히 배가 고프다. 뭔 소리야, 뭔 목마르다. 소리. 여전히 목이 마르다. 도 아깝다. 우리 애청자분들 화끈하세요. 아니 나는 이게 한두 명이 그러면 내가 그냥 안 읽어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청나무님 진짜 18%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고 리브가님 3% 미만이겠죠. 3%요?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2030 세대가 왜 대거 이탈을 왜 이렇게 했는지.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왜 2030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3주간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았던 3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생을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요. 그 지난달에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만 3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네, 취업자 수, 청년 취업자. 청년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도대체 대통령은 뭘 하고 있냐. 이거죠. 거기에 더해서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 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수사 개입 의혹이 지금 엄청나게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윤 정권이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던 공정이 맞느냐. 우리 2030 세대들이 조국 사건 때 되게 분노했었거든요. 그게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이제 그랬던 마음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걸 반영한 게 아닌가. 나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2030 특히 20대들이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원래는 낮아요. 이게 자기 놀기도 바쁜데 왜 이런 걸 전화해? 근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나는 이번에 그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세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40%가 감소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20몇 조가 없어졌다. 이런 59조가 세수가 펑크가 났죠. 59조가 펑크가 경기가 안 좋은 났고 거죠. 그중에 법인세에 관련된 세수가 20몇 조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들으니까 막 열이 팍 치솟으면서 아니 그런데 무슨 3조를 우크라이나 퍼주냐고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이런 좀 천박함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왜 도대체가 밖에 나가면 나가시기만 하면 뭔가 쓰고 들어오고 그것도 국회하고 뭐 전혀 동의 같은 거 이게 없이 조율 없이 혼자 막 다 인심을 팍팍 쓰고 오시면서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왜 아랑곳하지 않냐 이게 화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원래 본인은 공무원 월급 받으시고 검사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와이프가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시는데 좀 익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검사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대요. 그 정도 되면. 민생 문제 관련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전쟁 위험이나 이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 그러면 정부는 뭐 하느냐라고 돌아봤는데 전 정부 때리기. 감사원에서는 문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뭐 최소 94회다. 누구 수사해라. 수사 요청 장하성, 김상조 수사 요청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뉴스타파 감싸기가 무슨 유착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론 탄압 또는 이념 전쟁 이렇게 벌이는 모습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피로하다. 이런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응원해 주시는 댓글에 보면 20대 정신 차렸구나. 역시 예쁘다. 20대는 원래 정신 차리겠죠. 자,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2.0%, 더불어민주당이 46.1%, 정의당이 3.0%. 이거는 계속해서 똑같네요. 없다가 경향이. 무당층이 14.4%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하락을 해도 그 민심, 그 마음을 못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46%나 왜 그러냐? 되는데. 이 정권에 화가 나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사이다처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이다, 야당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효능감이 없어서 그래요. 비명이네, 친명이네 맨날 싸우고 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뭔가 세게 나가고 뭐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이게 마음을 못 가져오는 근데 거죠. 언론이 좀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어제 매일경제 뉴스를 보는데 뭐 민주당 소식 관련해서 뭘 쓰면서 친명계 의원들은 뭐 어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꼭 굳이 그걸 친명계라고 쓸 필요도 없잖아요. 언론이 그냥 싸움 붙이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쵸, 그게 바로 속성입니다. 그거죠. 예, 예. 이간질 싸움. 그냥 붙이기.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 되는데
솔직히 그 사람이 친명인지 비명인지 뭐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친명계가 이랬다 그러면 아 그럼 비명계는 안 그랬나 보다. 이걸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민주당이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1.6%가 빠진 상태입니다. 대장동 인터뷰에 대해서 국힘이 뭐 대선 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요구 뭐 이렇게 공세를 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지지층이 네. 집결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참고로 저희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 했던 지난 조사를 보게 되면 8월 5째 주, 5째 주에서는 국민의힘이 33.6%, 민주당은 47.8%였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요. 조 변호사님이 잠깐 착각하셨는데 네. 그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떨어졌어요. 네, 1. 둘 다. 몇 프로씩. 그리고 예.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떨어졌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1.6%. 예, 대통령 근데 지지율이 의미가 저 정도로 하락을 하면 야당 지지율은 50%는 넘어야 돼요. 8월 5째 주에 비해서. 네네.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하고 비교해서 또 이제 그쪽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당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뭐 NBS라든가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확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얘기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네, 됐습니까? 민생 파탄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항하는 제1야당 대표의 결단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49.3%. 거의 50%네요. 네네. 엄청 높네요. 높네요. 그 예. 당내 사퇴 요구 및 국회 체포 동의안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이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39.6%고 아. 잘 모르겠다 11.1%. 그럼 이거 합치면은 거의 막 90% 정도 되는 분들이 아 이거 지금 단식 투쟁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60%죠. 60. 잘 모르겠다는 거는 빼고 50%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네. 빼고 49.3 더하기 39.6을 해봐요. 그러면 80%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 두 번째 이 답변은 당내 사퇴 요구 및 이건 방탄 그러니까 방탄 방탄이구나. 네, 아, 제가 방탄이고 착각했습니다. 저희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네.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예.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건 민생 파탄 등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항하는 결단이다. 이게 50% 가까이 된다.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에 대해서 50% 가까운 분들이 제1야당 대표의 결단이다라고 봤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방탄적인 성격이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뇨도 있고 건강이 좀 심각한 악화 상태로 알려진 상황에서 당뇨가 있어요 원래? 예, 그렇다고 그럼 합니다. 위험한데? 예. 그런데 이것을 단식을 장기화하면서부터 단식이라는 게 사실은 열흘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시간은 이재명 대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뭔데라고 이슈가 점점 이렇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약간 프레임이 사람 목숨을 걸고 저렇게까지 단식을 하는데 검찰이 좀 이렇게까지 이 하는 것이 좀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목숨으로 약간 대항을 하고 있고 검찰은 악당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호의적인 여론이 조금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대표 단식 투쟁 19일째 어제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앞으로 그럼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하필이면은 검찰이 영장 청구했죠. 영장 청구했잖아요. 예. 어제 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얘기가 또 잡범 회자가 운운하면서 한동훈이 했다. 예, 그렇게 보고요. 아 그렇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기어코 구속을 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그렇죠. 했다고 봐야 되고 굳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체포 동의안을 보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어제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결되면 방탄이고 네. 부결되면 내분을 노린 꼼수, 정치적 올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넘게 수사해놓고 지금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타이밍을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해서 망신 줄 거 다 주고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과거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때도 이명박 정권 검찰이 망신 주고 수고 언론하고 짬짬해서 망신 주고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도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퇴보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당시의 경험과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걸 지금 검찰 또 한동훈 장관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순희 변호사님, 이 대표에 대한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한 21일 정도의 표결로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표결은 어떻게, 민주당은 특히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결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물어봤더니. 예, 요 표결에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은 민주당이 어떤 표결에 임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 결과에 대해서는 네. 찬성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고 체포시켜야 된다라는 게 어. 38.9%고 이게 일반 국민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 네, 일반 국민.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는 게 더 높게 나왔습니다. 42.3%고요. 기권표를 던져야 한다가 5.5%로 나왔습니다. 그럼 기권이랑 반대표를 던지는 거는 같은 거라고 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거는 가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거는 그 하필이면 병원에 이송된 날 영장을 청구한 거는 너무 이거는 잔인해요. 부결해라 뭐 부결시켜라라고 던진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일부러 부결시키길 원해서. 부결을 유도해서 유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지금 아무리 비명이라고 해도 거기서 찬성표를 던질 사람 의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민주당이 상당히 격앙돼 있고 이거는 뭐 마치 다친 사람한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더 기름을 부으라는 격인데 그거에 일조를 하겠냐 이거죠. 그럼 한동훈 장관이 비꼬듯이 말한 그 말은 일부러 부결시키라는 메시지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읽혔는데요. 예. 지금 그 어제 저녁 상황을 보니까 네. 단식하다가 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실려간 이 대표가 수액 단식을 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음식물을 씹지 않겠다. 여전히 단식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아까 이동영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노리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뻔히 알면서 이렇게 반감이 커질 걸 알면서 하는 것은 부결될 것이고 부결된다면은 오합지졸.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해서 방탄국회하는 모습 이렇게 지금 보려고 그렇게 그렇죠. 몰아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파행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12시에 소속 의원들이 모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서 거리를 띄워놓고 인간띠를 만들겠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 검찰의 정기국회 회기 중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통수죠. 네, 외통수로. 그래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하지만 이렇게 올감에 걸려들 만큼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안 질문인데요. 지난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으로 사실 저는 김만배 인터뷰 의혹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허위 인터뷰라는 말을 꼭 쓰더라고요. 어쨌든 지난주 김만배 인터뷰 의혹 관련으로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는 등 엄청나게 지금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답한 분이 바람직하다. 33.7%, 네.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적 성격이 짙다가 51.5%, 잘 모르겠다가 14.4%. 야, 그럼 이거는 결국은 검찰 너무하네. 이거네요. 바람직하다가 예.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이걸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언론들이 지금 이 김만배 이 인터뷰 의혹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보도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국민들은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는 이제 결국 드러나 있겠지만은 뭔가 이게 예전부터 그 윤 대통령이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 계속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일사천리로 뭔가 일사불란하게 뭔가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 과정 중에 뭐 JTBC, 뭐 뉴스타파 뭐 이런 데 압수수색도 하고 KBS나 MBC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 있더라고요. 어제 개인 진행자들에 대한 고발도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어준 씨, 그다음에 최경영 씨, KBS, 또 KBS 주진우, 이 앵커 이 세 명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또 이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왜냐면 이분들은
그 방송하면서 반대쪽의 의견도 그 확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반대쪽 의견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반론도 제기가면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도 일단 재갈을 물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는 거죠. MB 때 이랬죠. MB 때 이랬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똑같이. 저는 사실은 지금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 정도로 일단은 언론사의 진행자에 대해서는 더 너무 나간 거고요. 네. 과하다 싶은데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죠. 영장이 나온 게 놀랍죠. 네, 그렇죠. 이거 변호사라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검찰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이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선거 때 명예훼손 당했고 그게 대선 직전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영장 청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액션으로. 그런데 법원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그렇죠. 저는 진짜 심각하게 이 법조인들의 이 언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사는 말을 다루는 곳이고 시중에 어떤 정리되지 않은 주장도 사실 보도해서 이 그렇죠. 토론의 장에 이 떠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법원이 아니거든요. 검증된 것만 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토론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토론의 장에서 자정적으로 걸러지고 허위 사실은 그만큼 이제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건데 이것을 그 당시에 이거 누가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뉴스타파야. 보도할 수밖에 다 없죠. 하죠. 맞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뉴스타파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JTBC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용. 보도했다는 그렇죠. 인용 보도까지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이 원본을 다 확보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지금 짧은 상황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보도한 건데. 네,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력 테스트하고 문해력 테스트하고 맞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 기조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나는 방송사들이 너무 금방 사과하더라. 나는 솔직히 방송사들이 사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이 일단 모든 사과해요. 방송사들이 다 사과해요. 아 진짜 사이다시다. 속이 너무 시원하네요. JTBC도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봉지욱 잘못이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맞아요. 나는 그거 되게 이상했었어요. 봉지욱은 뭐 개인이었나? 자기네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지. 봉지욱 잘못입니다. 우리 미안합니다. 아니 그걸 왜 하냐고요. 도대체가 봉지욱이 뉴스타파를 갔기 때문에 열받아서?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너도 나도 서로 앞다퉈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하는데 아니 사과를 왜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하는 거가 뭐가 잘못이라고? 나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어요. 나만 바보 같은가?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그럼 안 앞으로 되는데. 3년 몇 개월 동안 계속 될 거를 생각하면 언론계에서는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고 네. 이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위축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소, 고발, 위축 압수수색, 효과. 네, 입을 그리고 제가를 뭐 올리고. 원 스트라이크 뭐 아웃 뭐 이런 엄청나게. 거 얘기하고 네. 이동관 유인촌 등등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겹쳐서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보입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자, 진추아님께서 암 걸리겠어요. 스트레스 쌓여서. 자, 지금까지 조수진 변호사, 이승현 본부장과 함께 쇼미더미신 했습니다. 두 분 일단 쇼미더미신까지만 감사드리고. 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쇼미더 영심 시작하겠습니다.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신박한 댓글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참고로 저희 커뮤니티 조사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보시다 보면 재밌습니다. 자, 보죠. 우선 1번. 우리 이승현 본부장님 설명해 네, 주실까요? 윤석열 2차 개각 인물, 즉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그 중에서 최악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총 1만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예. 결과를 보면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압도적이네요. 이거 85%. 빰빠라밤. 이거 축하드려야 됩니다. 빰빠라밤.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9%, 네. 김행 5%. 막상막하긴 한데 야, 근데 이게 두 분이 너무 혜택 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신 여러 후보자에게 가지로.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쿵짝하고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정가운 집회, 거기 정가운 목사 가가지고. 집회인가요? 거기 단골 연사입니다. 아니 그분은 되게 외모적으로는 되게 점잖게 생기셔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순발력 있게 이런 걸 하시죠? 쿵짝짝, 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극우를 뒷배로 하는 분이 의원이 됐고 더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게 나라를 걱정해야 할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아무래도, 분들이 어떻게 네. 정광훈 집회에 가죠?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네. 세 명 모두 노답이지만 그 중에서도 1등은 붕짜짜 붕짝이죠. 붕짝이죠. 그렇죠, 공자장. 아 그게 있네요. 쩍벌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자, 3명 모두 노답이지만 그 중에서도 1등은 붕짜자 붕짝이죠. 유저 IW7 어쩌고저쩌고 쩍벌님. 야, 이분 또 닉네임도 재밌네. 쩍벌. 자, 나머지 분들 읽어주세요. 네, H님이 네. 틀릴 수가 없는 문제. 누굴 찍어도 정답. 그러네. 그 다음 유저님이 네. 예, 유인촌 살리려고 허수아비 하나 만들었네. 원식 아저씨 그것도 모르고 좋아라 하네. 그렇군요. 두 번째 댓글인데요. 네, 두 번째 이 정부에 어울리는 것들이네. 전혀 문제 없다. 정상인이라면 저런 자리 거부한다. 지발로 무덤에 들어가는 거지. 라고 하셨고. 예. 오늘만 사는 남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오늘만 살고 다음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 얘기해 주세요. 예. JSM0042님이 군대가 정치화되면 필히 망하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이다. 이등병만도 못한 정치 군인이 국방부 장관, 이 나라의 큰 불행의 서막이다. 이등병만도 못한 정치군인. 야, 이 점은 좀 스스로가 느끼셔야 되는 게 신원식 의원 장군 시절에 이등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실을 은폐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이번에 맞습니다. 연결해가지고 본인이 정말 그 꽃다운 젊은이를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정말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댓글 읽어주세요. 마스터피스 네. J님이 뉴라이트에 빠진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 선봉장 같은 국방부 장관이라 정말 위험하다. 언제 계엄령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조합. 대한민국은 진정 어디로 가는가. 야, 이 말 진짜 끔찍한데요. 언제 계엄령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조합이다. 뉴라이트에 빠진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 선봉장 같은 국방부 장관. 야, 진짜. 자, 여러분 읽어주셨는데요. 댓글 읽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씩 골라가지고 근데 상품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 분씩 좀. 저는 뽑아주세요. 마지막 댓글. 네. 어디로 가는가? 정말 위험하다. 예. 대한민국 진정 어디로 가는가. 마스터피스 987 하나님. 이승영 본부장이 뽑아주셨고요. 예, 저는 뭐 붕짜자 붕짝 이렇게 사이다 댓글 달아주신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세 명 너무 모두 좋아요. 노답이지만 네, 그래도 붕짜자 일작은 붕짝 1등은 정말 예. 좋아요. 저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 누굴 찍어도 정답이다. HKJ님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하시죠? 마지막에 뽑혀서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저희 지금 31.7만 명이었는데 3,000명 더 빨리 눌러주시면 32만 명 되겠습니다.